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만나뵙게 되어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연소 교수님 그리고 최연소 사회이사 이 자리까지 오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비결이나 좋은 습관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저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잘 극복했던 저만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뭔가 그 문제들을 너무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용기 있게 조언을 구하고 좀 주변 사람들에게 잘 소통하며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쵸? 내가 1등 해야 되라고 하면 1등 못하면 힘들고 내가 무조건 돼야 되라고 하면 안 되면 힘든데 저도 초반에 힘들었던 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안 되지? 라는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공부나 연구를 앞으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걸 미리부터 조금씩 연습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말로만 들었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이게 꾸준히 실천하기란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역시 최연소라는 타이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이 교수님이란 직업을 선택하시기 전에 어떤 다른 꿈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보람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싶지? 내가 평생 동안 해도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나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이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의 지도 교수님이 항상 이제, 연구랑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제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너도 이제 너만을 위해서 사는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뭔가 교수라는 직업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학생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성장하는 걸 도우면서 같이 그걸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라는 꿈을 좀 더 이제 뚜렷하게 갖게 된 것 같아요. 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을 너무 안 갖고 또 그 공부하는 것 자체를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스스로 하면서 뭔가 어려움을 가질 때 편하게 질문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학기 후반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끼리 또 얘기하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되게 크게 뭔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교수님이셔가지고 아마 연구실을 이제 운영을 또 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연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뭔가 연구실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학부 때까지만 해도 나 저 친구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안 보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뭔가 우리가 회사 다니는 거랑 비슷하게 연구실에서도 나 쟤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맨날 봐야 돼. 맨날 같이 있어야 돼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어서 이제 갈등이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의 측면에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옆에 있는 친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나중에는 또 이제 다 훌륭하게 될 친구들이고 그리고 뭔가 서로를 경쟁자로 보기보다는 되게 동료로 보려는 그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저 형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일 저다지? 이거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열심히 한 친구는 나중에 훨씬 더 훌륭한 논문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넓게 그리고 멀리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 나중에 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 제가 그렇게 많이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됐지 하면서 서로 그렇게 응원하는 돈독한 그런 동료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연구실 내에서도. 이제는 교수직도 같이 하고 계시지만 대기업의 사회이사 일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계에서 하는 일과 산업계에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학계가 추구하는 것과 산업계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
되게 좋지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이지는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얼마나 유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가치 있는 즐거운, 영구적으로 즐거운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학계의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 같고요.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윤 추구를 해야지 이제 회사 다니는 열심히 일하는 사원들 월급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더라도 좀 더 실용적으로 당장 뭔가 사용이 되거나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과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뭔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 경영 자체도 ESG 경영이라고 해서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다들 들어보요. 되게 똑똑해서 역시 다들 들어보셨네. ESG 영역이라고 해서 뭔가 그냥 기업이 이윤 추구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사회이사를 하면서 그 ESG 관련된 교육도 받고, 아, 이런 게 ESG구나.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이해하면서 보면서 되게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업들도 본인들만의 이윤 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거, 그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산업계에 종사하시면서 이제 학계에 종사를 하시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시너지가 나는 점, 그런 장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든 점 하나, 또 장점, 시너지가 나는 점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서 그런 사회이사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내 연구 분야만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해야 될 게 더 많아진 게 조금 힘들다면 힘든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그것과 관련된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현실세계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저도 연구를 위한 연구, 논문을 위한 논문을 많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단순하게 내가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했을 때 그 성능 향상이나 이런 측면에서만 고민을 했다면, 요즘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로 기업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그럼 어떤 게 문제가 되지? 라고 하면서 되게 현실과 가까운 재밌는 연구 주제들을 또 찾을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되는 기술적 측면에서 생각을 하신다는 점이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어떤 주제들을 좀 잡아가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를 학습을 할 때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연구 주제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가장 최근에 이제 쓴 논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정성 문제와 관련된 그런 연구를 했는데, 왜 그러면 도대체 공정성과 프라이버시 이게 왜 관련이 있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이 정말로 공정한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공정한 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자체가 민감 변수라고 표현될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예를 들면 인종이나 성별이나 장애 여부 등과 같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공정한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는 게 그럼 그 민감 정보의 그런 프라이버시 보호는 어떻게 해줄 건데? 라는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연구에는 그런 민감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면서도 공정한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학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보안학과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제 컴퓨터공학과에서 조금 이제 파생된 학과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던데,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나중에 진로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맞아요. 그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게 되잖아요. 보안이라고 해서 뭔가 딱 사실 저도 인공지능 보안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네트워크 보안이 있고, 시스템 보안이 있고, 그 보안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상공과인데 상공과에서 인간공학도 배우고요.
뭐 이런 거죠. 인간공학. 저 손잡이를 보면 저거를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을까, 왼쪽으로 돌리고 싶을까. 약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품을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품질 경영, 아니면 뭐 기술 경영, 아니면 뭐 경영과학 굉장히 다양한 제가 했던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나 데이터 분석, 뭐 제조 등등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배운 것처럼 뭔가 융합보안공학과 저희 이제 학교 커리큘럼만 봐도 네트워크 보안 배우고 시스템 보안 배우고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다양하게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학부 시절에 예를 들면 네트워크 보안을 거의 그 박사처럼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커리큘럼 상으로는 이제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최대한 접해서, 그러니까 보안 비유할 때 보통 이렇게 고리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 보안이라는 건 약한 고리만큼 약하다. 왜냐면 하나만 끊어지면 그냥 뚫리는 거니까, 그 시스템이. 그래서 다양하게 아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학부 커리큘럼은 최대한 다양한 보안, 그 분야들을 배우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교수님께서는 이 연구 주제를 정할 때 혹시 팁 같은 거를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교수님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인생 선배로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거를 아마 알고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사실은 연구하는 입장에서, 연구 잘하시는 분들을 보고, 저분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연구 주제를 잘 잡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뭔가 최근에는 뭔가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뭔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가 이런 연구 주제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구글에 그 키워드 몇 개 검색을 하면 그 논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관련된 연구를 충분히 잘 서치하고 공부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나랑 비슷한 문제 인식은 가졌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구 주제를 좀 더 찾아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선행 연구들을 충분히 잘 팔로우업하는 게 진짜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선행 연구라고 해도 검색하면 막 한 달 전에 막 올라온 거예요, 아카이브에. 그러면 이제 막 되게 속상하죠. 내가 조금 더 빨리 할 거리라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이제 코드를 짜는 일을 하거나 프로그래밍 하는 일을 하면은 이제 그런 직업만 하다 보니까 뭐 정신적 뭐 피로도 많이 있고 뭐 그냥 막 그런 인식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처음 그렇게 진로를 선택하실 때 이제 IT를 전공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처음 하셨을 때 그런 생각은 혹시 뭐 들어보신 적이 없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도 그냥 왜 맨날 공부해? 우리랑 놀지 마. 가족들이 맨날 괴롭혀요. 같이 놀아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도 이제 코딩과 관련된 거는 뭐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선택하는 기준은 좀 내가 잘하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냥 재밌는 걸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물론 코딩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고 이미 막 대학생인데도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장점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내가 쟤네보다 코딩은 못해도 난 더 즐겁게 할 수 있어라는 거에서는 하나가 제일 자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거에 있어서도 저들은 더 많은 논문을 쓰지만 나는 이 연구하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재밌어. 그거 자체가 제 스스로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뭔가 주변에 뭐 연구 잘하는 사람들 많고 하면 스트레스도 받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 재밌게 하고 있어. 난 연구가 너무 재밌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과정을 즐기는 거죠. 정신승리.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마인드가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저도 교수님처럼 연구 주제 잘 찾고 그런 훌륭한 연구자가 되고 싶은데요. 그래서 학부 시절에 인공지능 연구자가 되기로 목표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학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고등학교 때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관심을 고등학교 때부터 가진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좀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셨죠?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 통계나 확률, 기본적인 수학 해석학 같은 것들을 조금 아셔야지 그 논문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생각한 걸 구현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크게 봤을 때는 내가 어떤 논문들을 봤을 때 그 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치를 기르는 거, 적어도. 그리고 이제 그거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거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갖춰야 하는 그런 역량들인 것 같고요. 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나는 뭔가 언어인공지능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나는 컴퓨터 비전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라던가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관심사를 가지면 또 그거를 위해 공부해야 할 것들이 또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초적인 소양은 나는 다 갖췄어 라는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으면 그 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공부할 것이 정말 많다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현재 인공지능이 당면한 어떤 해결 과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네. 이것도 되게 미래지향적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일반 인공지능을 좀 염두하시고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하게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기계학습, 인공지능 생각하면 보통 데이터를 잘 구축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뭐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답 레이블을 다 붙여서 뭐 그런 정부 사업들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답을 붙여주는 일을 사람들이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잘 만들어진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도 좀 더 그러면 그렇게 슈퍼비전 없이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통합돼서 정말로 다양한 태스크들을 다 잘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제 또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태스크들을 다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일단은 이제 개발하는 거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약간 일상생활과 관련된 연구도 이제 진행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뜨고 있는 NFT나 코인 같은 이런 보안 관련 기술들에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럼 어떤 방면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되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 있잖아요.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이나 뭐 메타버스, 그쵸? 막 이런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의 기본은 그 NFT나 뭐 코인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하나의 기술이고, 인공지능도 하나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직접적으로 얘네 둘이 무조건 연관이 있다 혹은 없다 보다는 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다음 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블록체인 기술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뭔가 수집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거나 구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내가 어떤 기술들을 활용한다고 했던 그 시나리오 내에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다른 기술들이 활용되는 그런 방향으로 다양하게 융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융합학과를 다니고 있어서 교수님이 나오신다고 하셨을 때 되게 반가웠는데요. 그래서 혹시 저희 같은 융합학과 학생들은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하면은 이 시장에서 조금 더 경쟁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 융합학과에 저도 지금 이렇게 융합보안공학과에 있으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일단 융합학과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뭔가 교수님들이 여기 학교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같이 뭔가를 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분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까지도 해결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메일 받았는데 이제 사회과학 쪽 정치 그쪽에 이제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박사, 그 친구가 저한테 공정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공정한 인공지능 연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공지능 연구를 하니까 그러면서 와 이게 진짜 뭔가 사회과학 쪽에 있는 친구라고 해서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우리가 나중에 함께 연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라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뭐 융합이 분야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흥미롭고 좋은 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진심 어린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연관돼서 진로에 관한 걸 여쭙고 싶은데요. 인공지능이나 좀 넓게 응용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이제 학자가 되는 길에서 뭔가 교수님처럼 이제 교수가 되거나 그런 길을 쫓아갈 때 이제 시행착오를 혹시 겪으셨다면 그런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혹시 주실 만한 조언이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공부하거나 연구를 할 생각을 하면 뭔가 너무 실패하고 싶지 않고 나는 좋은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하고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쵸? 근데 저도 해봤지만 시행착오를 안 겪고 연구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그 시행착오 자체를 좀 즐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고 싶어요. 연구라는 게 저도 계속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다고 해서 그 실패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왜 안 되지? 를 생각하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되게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 식상하지만 근데 진짜로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면 저도 실패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에는 워낙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이거 이번에 이렇게 잘 안 됐지만 이걸로 이건 배웠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시행착오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태도를 가지면 좀 더 즐겁게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교수님 말씀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말 교수님의 세심한 조언 덕분에 같은 길을 가는 후배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돼요.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제가 궁금한 점은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좋은 점은 제 주변에 좋은 연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모든 연구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재미있는 연구들을 다양한 사람들이랑 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노력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더 잘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훌륭한 연구자들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저랑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훌륭하게 되기 전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저는 항상 연구에 열려 있으니까 항상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나중에 재밌는 연구 주제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정말 그러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질문까지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5회 대장금톡 행사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이렇게 인공지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꿈나무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제5회 대장금톡 행사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